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아마 매일 먹으면서도 정작 제대로는 몰랐을 슈퍼푸드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달걀입니다. 아마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달걀에 단 하나의 재료만 더해도 그 보양 효과가 인삼이나 녹용에 버금간다는 사실을요. 단 한 달도 채 안 돼서 피부빛이 환해지고 관절이 힘을 되찾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황금 조합을 아는 사람은 100명 중 단 한 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계신 도시와 시간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불을 끄고 선풍기를 살짝 켜서 부드러운 화이트 노이즈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오늘 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달걀은 한의학에서 계자 또는 계란이라 불리며 오래전부터 약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 시대의 의학서인 본초강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달걀은 맛이 달고 성질이 평하며 독이 없고 음기를 보충하고 기운을 북돋으며 건조함을 완화하고 태아를 안정시킨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혈이 부족해지고 잠이 잘 안 오고 피부와 몸이 건조해지고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데요. 달걀은 이런 증상 완화에 제격입니다. 제가 아는 박순희 아주머니는 올해 70이신데 평생 손발이 차고 안색이 창백해서 병원도 많이 다니고 보약도 여러 번 지어 드셨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마다 삶은 달걀 2개에 어떤 비밀 재료를 곁들여 드시기 시작했는데 3주 만에 스스로 깜짝 놀라셨죠.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기운이 넘칠 줄이야. 한의학적으로 달걀은 이기양열, 기운을 북돋고 피를 기른다 작용이 있는데 그 핵심은 노른자의 감온, 달고 따뜻한 성질에 있습니다. 인삼처럼 지나치게 열이 나지도 않고 녹용처럼 강하지도 않아서 오히려 노년층이 무리 없이 몸을 덮이기에 알맞죠. 옛사람들도 말했습니다. 달걀은 보아대 좋아하지 않아 음혈리 부족한 사람에게 가장 좋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달걀의 효능을 2배로 높이는 그 재료가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그건 3번째 파트에서 공개할게요. 우선은 달걀 자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영양학적으로 달걀은 완벽에 가까운 식품이라 불립니다. 중간 크기의 달걀 한 개에는 6g이 넘는 고품질 단백질과 비타민 A, D, E, B군, 콜린, 루테인, 지아잔틴까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기초 영양소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장수 어르신들에 관한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90이 넘어도 스스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채소를 가꾸고 직접 밥을 해드시는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매일 아침 달걀 한 개를 챙겨 먹는 습관이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생활 속 지혜입니다. 사실 달걀은 현대에만 주목받은 식재료가 아닙니다. 옛날에도 산후조리, 아이 성장, 노인 보양에 빠지지 않고 쓰였어요. 심지어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임금님의 안색에 맞춰 달걀 요리의 재료 배합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귀한 대접을 받았던 거죠. 저도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마을 한의원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달걀은 가난한 사람의 인삼이다. 삶아 먹든, 국에 풀든, 파랑 볶든, 탕으로 끓이든 쓰기 나름이지. 그땐 웃고 넘겼지만 이제 와서 곱씹어보면 그 말이 참 깊었습니다. 집집마다 냉장고에 귀한 산삼은 없어도 달걀은 꼭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영양학계에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달걀의 콜레스테롤이 심혈관 건강에 정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죠. 이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요. 이 주제는 2번째 파트에서 더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달걀, 겉으론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건강관리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그 성질을 이해하고 알맞게 조합해 먹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10명 중 9명보다 더 건강한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달걀을 먹는 방법, 사실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보양한다고 먹다가 오히려 건강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해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하나를 곰곰이 여러분의 습관과 비교해보시면 바로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오해, 노른자는 버린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콜레스테롤 높으면 노른자는 먹지 말고 흰자만 먹어야지. 하지만 이건 이미 오래전에 폐기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레시틴과 콜린이 풍부해서 뇌 기능과 신경 전달, 심지어 노인성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한번 공개 학술 토론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한쪽은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전통 영양학 전문가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의 주범은 설탕과 트랜스지방이지 자연식품 속 콜레스테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신세대 의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여러 연구가 뒷받침했죠. 달걀 노른자는 심혈관 질환의 주범이 아니라 오히려 뇌를 위한 슈퍼푸드라는 사실을요. 두 번째, 과유불급, 너무 많이 먹는다. 좋다니까 하루에 3개, 4개씩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효과요? 안녕하세요. 물론 오늘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하지만 중요한 동시에 정보를 간 심장 나누고자 소화 합니다. 기관에 꽤 큰 많은 부담을 분들이 줍니다. 궁금해하시는 특히 부분이죠. 60살 이상이신 분들은 대사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많이 보충된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하루 1개에서 2개. 가능하면 아침에 드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조리법은 오늘은 물로 건강에 삶거나 대한 부드럽게 중요한 찌는 걸 정보를 나누고자 추천합니다. 합니다. 튀기거나 센 많은 불에 분들이 볶으면 궁금해하시는 단백질 구조가 부분이죠. 손상되고 콜레스테롤이 산화돼서 오히려 혈관에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장 위험한 습관, 생으로 먹거나 덜 익혀 먹는다. 일본에서 생달걀밥, 반숙 온천 계란을 좋아하는 문화가 있죠. 하지만 날달걀 흰자에는 아비딘, 항비오틴 단백질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비타민 B7 흡수를 방해합니다. 장기간 먹으면 머리카락이 약해지고 손톱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잊지 마세요. 생달걀은 살모넬라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고 감염되면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달걀을 어떻게 먹는 게 가장 건강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완숙 삶은 달걀. 기름 연기 없고 영양 손실도 최소화되며 단백질과 지용성 비타민 흡수 효율이 높습니다. 혹시 그건 너무 심심하다고 느끼신다면 제가 쓰는 소소한 팁이 있습니다. 껍질을 벗긴 후 검은 후춧가루를 살짝 뿌리고 참기름 2~3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그 고소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에 이 소박한 먹는 법이 더 이상 밋밋하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들었던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 기숙사에는 80이 넘은 김만수 할아버지가 관리인으로 계셨는데 매일 아침 2개의 완숙 달걀과 따뜻한 물 1컵이 하루의 시작이었죠. 안녕하세요. 겨울에도 추위를 오늘은 안 타고 건강에 대한 여름에도 중요한 기운이 정보를 나누고자 넘쳤습니다. 합니다. 그분이 늘 많은 하시던 말,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달걀은 부분이죠. 속까지 익혀야 복이 따라온다. 그땐 그냥 웃었는데 이제는 그 말이 얼마나 깊은 건강 지혜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일본 영양사 중에는 저온 슬로우 쿠킹 달걀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5에서 70도에서 천천히 익히면 부드러운 식감과 세균 위험 감소를 동시에 잡을 수 있죠. 다만 위생적으로 안전한 달걀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고 본인 장 건강에 자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결국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노른자는 버리지 마라. 그게 진짜 보약이다. 많이 먹지 마라. 하루 1개에서 2개면 충분하다. 생으로 먹지 마라. 완숙이 안전하다. 이건 달걀의 3중 건강 보호막입니다. 인삼, 영지버섯 없어도 이 작은 달걀 하나만 제대로 먹어도 기혈은 안정되고 정신력은 오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달걀의 효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비밀 재료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다음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먹어야 제 맛과 효과가 사는지, 왜 달걀과 만나면 인삼 녹용에 버금가는 시너지로 변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그 비밀의 정체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달걀과 만나면 기혈이 배가 되고 근골이 튼튼해지고 하루 종일 기운이 솟아나는 그 식재료. 놀랍게도 여러분 부엌에도 이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바로 부추입니다. 네, 맞아요. 아침 분식집에서 부추전이나 부추만두 속에 들어가는 바로 그 짙은 초록빛 채소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책임지고 말씀드립니다. 달걀과 부추의 조합은 중노년층에게 인삼 녹용보다 훨씬 실용적이고 부담없는 민간 쌍보 건강식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부추를 기양초라 부르며 신장을 덮이고 양기를 돋우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어혈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달걀은 기를 보하고 혈을 기르며 음기를 채워주고 건조함을 완화시키죠. 하나는 따뜻하고 하나는 부드럽고 하나는 이고 하나는 이라. 2가지가 만나면 절묘한 균형이 생깁니다.
특히 남성에게는 부추 달걀볶음이 자연산 보신제에 비할 만큼 효과적이고 여성에게는 혈액순환을 도와 손발이 차가운 증상을 개선하는 데 좋습니다. 여기에 생강채를 살짝 넣으면 업그레이드 버전이 완성됩니다. 생강은 몸속 한 끼를 몰아내고 비위를 튼튼히 해주니까 마치 한 첩의 한방 보양탕을 식탁 위에서 즐기는 셈이죠. 비싸지도 않고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전주에 사는 65살 박성우 어르신. 평소 잠이 얕고 허리 등이 자주 뻐근하며 아침에 일어나도 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최소 3번 저녁 식사 때 부추 달걀볶음을 드세요. 그리고 노란 조밥이나 대추차와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라고 권해드렸죠. 3주 후 환하게 웃으면서 돌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기운이 좋아지고 밤에도 아시잖아요. 저야 당연히 압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기혈이 실제로 보충된 결과입니다. 또 하나의 황금조합은 달걀 플러스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유황화합물과 퀘르세틴이 들어있어 혈관을 확장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달걀 속 레시틴이 더해지면 동맥경화 예방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레시피는 양파 달걀볶음. 양파를 먼저 투명해질 때까지 볶은 뒤 달걀물을 부어 양파를 포근하게 감싸게 합니다. 부드럽고 살짝 단맛이 배어나오는 그 맛. 한번 먹으면 계속 찾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압도적인 궁중급 조합이 있습니다. 달걀 플러스 삼칠근 플러스 연근. 이건 고대 왕실에서 내려오던 비밀 레시피로 전해집니다. 삼칠근은 혈액순환과 어혈 제거에 좋고 연근은 열을 내려주고 폐를 촉촉하게 하며 달걀은 기와 음을 보충합니다. 특히 몸이 무겁고 어깨목이 늘 뻣뻣하고 피부가 칙칙하며 가슴이 답답한 기혈 정체형 중 노년층에게 탁월합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기와 혈이 막혀서 생기는 현상인데 이 조합은 마치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통행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최근엔 영양학자와 자연의학 연구자들도 이런 식재료 조합의 시너지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각각 먹어도 좋지만 함께 먹었을 때 영양 흡수율과 대사 반응이 훨씬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따뜻한 레시피 하나. 달걀 파국입니다. 이건 저희 외할머니가 아침마다 끓여주시던 건데요. 끓는 물에 달걀 하나를 풀고 쪽파와 소금을 살짝 넣으면 5분 안에 완성됩니다. 파의 발한 항안, 찬 기운 제거, 효과와 달걀의 영양이 합쳐져 아침 한 그릇이면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하고 기운이 납니다. 다만 어떤 조합이든 체질에 맞게 드셔야 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은 부추 생강은 조금 줄이고 대신 연근이나 양파처럼 서늘하고 촉촉한 재료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에 맞춘 건강의 지혜입니다. 정리해드리면 달걀 플러스 부추, 신장 강화, 혈액순환 개선, 달걀 플러스 양파, 혈관 보호, 콜레스테롤 조절, 달걀 플러스 삼칠근 플러스 연근, 혈액순환 촉진, 기혈 정체 해소, 달걀 플러스 쪽파, 면역력 강화, 몸속 한기 제거. 이런 단순한 조합이 달걀의 힘을 외부 장착처럼 확 끌어올립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얼굴빛이 달라지고 숙면이 가능해지고 허리 무릎이 훨씬 편해질 겁니다. 믿기 힘들면 직접 해보세요. 다만 하루아침에 보약이 되는 건 없습니다. 꽃을 키우듯 몸도 매일 정성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그동안 무심코 버려왔던 달걀의 숨겨진 부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투리 속에 생각보다 큰 비밀이 숨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매일 달걀을 먹으면서도 이 부분은 그냥 버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달걀의 어떤 부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값집니다. 오늘은 그동안 쓰레기통에 가던 달걀의 숨은 보물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물 달걀 껍질. 달걀 껍질 속에는 무려 90% 이상의 탄산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우리 뼈와 치아를 이루는 핵심 성분이죠. 중노년층은 칼슘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걸 피할 수 없는데 흡수율 좋은 천연 칼슘이 바로 이 껍질 속에 있는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 중엔 껍질을 깨끗이 씻어 말린 뒤 가루로 빻아 죽이나 국에 소량 넣어 드셨습니다. 칼슘 보충이 자연스럽고 돈도 거의 안 들죠. 다만 꼭 고온 살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균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전북에 사는 정만수 할아버지는 매주 집에서 모은 달걀 껍질을 햇볕에 말린 뒤 오븐에 구워
돌절구에 직접 빻아 가루를 만듭니다. 내 이 튼튼한 이빨, 달걀 껍질 덕이요 하고 웃으시는데 올해 84이신데도 밭일하시고 자전거도 타시고 치아 하나 안 빠지고 뼈 밀도도 젊은이 못지않습니다. 이게 바로 세월이 만든 생활지혜입니다. 두 번째 보물 달걀 껍질 안쪽에 얇은 막. 달걀 껍질을 깔 때 붙어있는 그 투명하고 얇은 막 보이시죠? 보통 같이 버리지만 한의학에서는 봉황의 옷이라는 멋진 이름이 있습니다. 옛 한의서에서는 이 막이 상처 지혈, 목의 건조 완화, 피부 재생에 좋다고 기록했습니다. 현대 연구를 보면 이 막에는 콜라겐, 글루코사민,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 어디서 많이 봤죠? 맞습니다. 고급 피부 보습제나 관절 영양제에 들어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목이 심하게 부었을 때 할머니가 알려준 방법으로 삶은 달걀에서 껍질 막을 조심스레 떼어 입천장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묘하게 젤리처럼 말랑하고 다음날 목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물론 약을 대체하진 못하지만 생활 속 응급 꿀팁으론 꽤 쓸만합니다. 세 번째 보물 달걀물 세안.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껍질을 깨끗이 씻고 말린 뒤 미지근한 물이나 쌀뜨 물에 며칠 담가두면 물속의 칼슘과 미네랄이 살짝 녹아 나옵니다. 그 물로 세안하면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모공을 조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늘어지고 모공이 넓어진 중년층에 잘 맞습니다. 네 번째 보물 화분의 비밀 무기. 달걀 껍질을 잘게 부숴 화분 흙 위에 뿌리면 토양에 칼슘을 공급하고 달팽이나 해충을 막는 천연 방충제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알이 달걀이 사람도 살리고 식물도 살리는 완벽한 순환이 되는 거죠. 참, 최근엔 달걀 껍질막을 활용한 위료재료 개발 연구도 활발합니다. 인공 관절 쿠션, 생체 흡수성 패치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모색 중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것들이 사실은 자연이 준 선물일 수 있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다음에 달걀을 삶거나 깨면 껍질과 그 얇은 막을 그냥 버리지 마세요. 뼈와 치아를 위한 칼슘 보충, 껍질 가루 소량 섭취, 피부 상처 회복, 껍질막 활용, 모공 피부 탄력 관리, 달걀물 세안, 친환경 원예, 화분 비료 방충. 이 작은 습관이 건강과 생활을 동시에 바꿉니다. 혹시 시장에서 달걀 코너 앞에 서서 오늘은 다가를 살까, 오리알을 살까, 아니면 메추리알을 살까 하고 망설인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내용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달걀 종류마다 맞는 체질과 나이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먹으면 보약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일다갈 가장 무난하고 매일 먹기 좋은 기본 보양식. 다갈은 성질이 평해서 차지도 덥지도 않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죠. 특히 기혈이 모두 부족하고 체력이 예전만 못한 중 노년층에 매일 기본으로 추천합니다. 단백질 품질이 높아 거의 100% 흡수되고 콜린이 풍부해 신경계를 보호하고 기억력 저하를 늦춰줍니다. 나이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다면 다갈이 최고의 자연산 두뇌 영양제입니다. 이 오리알 열 많은 체질, 화를 내려주는 달걀. 만약 체질이 열성이고 목이 자주 마르고 입안이 잘 헐거나 구내염이 잦다면 오리알이 맞습니다. 오리알은 성질이 차해서 간에 쌓인 열과 몸속의 건조함을 내려줍니다. 입냄새, 변비, 잦은 구내염 같은 증상에 좋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소금에 절인 오리알, 여모란, 피단으로 많이 먹었죠. 다만 소금에 절인 건 나트륨 함량이 높아 고혈압 신장질환이 있는 분은 자주 드시면 안 됩니다. 피단은 독특한 향 때문에 호불호가 있지만 영양가도 꽤 높습니다. 단, 반드시 무연, 제조 제품을 고르고 생강채나 식초와 곁들여 드시면 차가운 성질을 완화하고 속을 편하게 합니다. 산메추리알 작지만 강한 작은 인삼. 메추리알은 크기는 작아도 철분, 단백질, 비타민 B군이 아주 풍부합니다. 빈혈이 있거나 기운이 없고 얼굴빛이 창백한 분께 잘 맞습니다. 특히 여성과 노인에게 좋습니다. 예전에 우리 동네 김정순 할머니는 기운이 없고 자주 어지러워하셨는데 아침마다 메추리알에 배추 구기자를 넣어 함께 삶아 드셨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안색이 훨씬 좋아지고 걸음걸이도 힘이 생겼죠. 메추리알은 다만 약간 비린 향이 있을 수 있으니 생강이나 황기를 넣어 끓이면 더 부드럽고 먹기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다갈 오른쪽 화살표 성질평,
대부분의 사람에게 무난, 매일 보양식, 오리알 오른쪽 화살표 성질차, 열 많고 화, 내릴 때 좋음, 과다 섭취 주의, 메추리알 오른쪽 화살표 성질 약간 따뜻, 기혈 부족 체력 저하에 강력 추천. 여기서 작은 팁 하나, 메추리알은 닭알보다 알레르기 반응이 적어서 닭알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현대의학에서도 점점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또 프랑스에서는 메추리알을 으깨서 만든 천연팩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모공을 조이고 피부를 촉촉하게 해준다고 하죠. 진짜 효과인지는 둘째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안에서부터 건강하게 보양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달걀을 고를지는 유행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가 기준입니다. 기운이 부족하면 기를 보하고 열이 많으면 화를 내리고 속이 냉하면 따뜻하게 보충하는 것. 이게 바로 식치, 위지혜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 모든 보양법이 하루 3,000원도 안 되는 초간단 장수 비법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달걀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하시죠? 그럼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어떻게 먹어야 오래도록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장수 달걀 3대 활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내 몸에 맞는 달걀과 시간을 선택하라. 체질이 평온한 분이라면 매일 아침 삶은 달걀 한 개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속이 냉한 분은 달걀을 파나 생강과 함께 볶아 아침에 드세요. 반대로 열이 많은 분은 저녁에 별표 피단, 오리알, 별표를 부드럽게 죽이나 두부와 함께 드시면 열을 내려주고 숙면에도 도움됩니다. 핵심은 때에 맞게, 몸에 맞게, 무리 없이입니다. 둘째, 제대로 조합하면 효과는 2배가 된다. 부추, 양파, 연근, 이런 평범한 채소들이 달걀의 숨은 터보 엔진입니다. 비싼 인삼, 녹용, 수입 건강보조제 필요 없습니다. 달걀 플러스 양파는 혈관 튼튼, 콜레스테롤 조절, 달걀 플러스 부추는 신장 강화, 혈액순환 개선, 소박하고 저렴하지만 고급 보양 못지않은 힘을 냅니다. 셋째, 달걀의 모든 부분을 활용하라. 껍질과 껍질막, 기억하시죠? 칼슘 가루로 머거뼈를 튼튼하게, 피부에 붙여 상처 회복과 보습을 돕고 물에 우려 세안하거나 화분 비료로 쓰기까지. 달걀은 버릴 게 없는 슈퍼 식재료입니다. 잘 쓰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저희 동네 이순애 할머니 올해 86이신데 한 번도 건강보조제를 사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침엔 달걀 플러스 죽, 점심엔 달걀 플러스 파볶음, 가끔 저녁엔 삼칠근 연근 넣은 달걀탕. 지금도 걸음이 빠르고 얼굴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제가 비결을 묻자 이렇게 웃으셨죠. 몸은 이렇게 길러지는 거지. 알은 작아도 물은 맑으면 돼. 짧지만 깊은 말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유행이나 가격이 아니라 내 몸에 맞춘 단순함입니다. 달걀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하게도 먹지 말고 무심히 버리던 부분도 살려 쓰고 차분히 천천히 몸의 변화를 느껴보는 것. 인삼 없어도 녹용 없어도 얼굴빛은 맑아지고 숙면하고 하루가 가볍습니다. 오늘 밤 냉장고에서 달걀 하나 꺼내 깨끗이 씻고 삶거나 부드럽게 볶아 드세요. 부추나 양파를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그 한 끼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건강으로 가는 작은 다리가 될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삶의 속도와 호흡을 맞추듯 조금씩 쌓아가는 겁니다. 혹시 지금 피곤하고 얼굴빛이 칙칙하고 뼈와 관절이 불편하다면 다음 달걀 한 개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날 거울 속에 내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화려한 보약이나 남의 방식 말고 내 식탁 위, 내 손안의 작은 식재료로 나를 돌보는 것. 오늘 밤 달걀 하나를 삶아 따뜻하게 한 입 베어 물며 내 몸과 마음을 천천히 채워주세요. 잘 자요. 그리고 내일부터 더 건강하게